여러분, 파이코인 채굴 버튼 오늘도 누르셨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파이앱 열고 번개 모양 버튼 꼭 누르시는 분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래소에 상장도 됐는데 막상 가격을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 한 번씩 오실 겁니다. 상장은 됐는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이지? 거래소에서 파는 게 맞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파이코인이 진짜 현금처럼 쓰이는 날이 오는 게 맞긴 한 건가? 상장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미 느끼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장 이후의 진짜 가치는 결국 파이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쓰이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파이 커뮤니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꽤 많이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유독 조용한 소식입니다. 바로 파이코인 전용 디지털 은행 앱 이야기입니다. 일반 가상자산 지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국민은행 앱, 카카오뱅크처럼 잔고가 보이고 송금 버튼이 있고 거래 내역이 줄줄이 뜨는 그런 진짜 은행처럼 생긴 파이코인 앱이 이미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가르구라 디지털 뱅크. 이게 단순한 UI 데모일까요? 아니면 파이코인의 진짜 실사용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채굴하는 파이코인이 왜 단순한 상장 코인이 아닌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심층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가르구라 은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앱이 어디 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신다고 나오는 앱이 아닙니다. 구글 플레이에도 애플 앱스토어에도 없어요. 가르구라 디지털 뱅크는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 안에서 열리는 앱, 즉 파이코인의 자체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카오톡 안에 카카오페이가 있죠? 카카오페이는 앱스토어에서 따로 설치 안 해도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가르구라도 비슷합니다. 파이 브라우저라는 큰 틀 안에서 열리는 금융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르구라 디지털 뱅크는 지금 이 순간 거래소 상장과는 별개의 파이 자체 생태계 금융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OKX, 비트겟 같은 거래소 상장은 외부 시장에서 파이를 사고 파는 것이고, 가르구라는 파이코인이 자체 생태계 안에서 은행처럼 쓰이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두 개는 방향이 다릅니다. 현재 가르구라는 테스트넷이라는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보여주는 시연 버전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구도 멋있게 있고 부엌에 수도꼭지도 달려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 틀어봐야 물 안 나오고 냉장고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아직 실제로 사는 집이 아니라 이런 집이 될 겁니다를 보여주는 공간이니까요. 지금 가르구라 디지털 뱅크가 딱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앱은 파이 코어 팀이 직접 만든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외부 개발자나 커뮤니티 팀이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 위에 올린 프로젝트입니다. 마치 앱스토어에 외부 개발자들이 앱을 올리듯 파이 생태계에 올라온 외부 개발 은행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봅시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언어입니다. 앱 화면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프랑스어입니다. 앙부아에는 보내다, 르서부아르는 받다, 아페르리 디꽁트는 계좌 개요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개발팀이 아프리카 또는 유럽 프랑스어권 지역 기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기능, 계좌 개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들어가면 일반 모바일 뱅킹과 거의 흡사한 화면이 나옵니다. 내 파이 잔고가 잔액처럼 표시되고 최근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쭉 나옵니다. 이거 그냥 은행 앱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숙한 UI예요.
거래소 지갑은 복잡한 16진수 주소에 숫자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통장 화면입니다. 이게 파이 생태계가 지향하는 방향, 즉 블록체인을 몰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금융 앱이라는 목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두 번째 기능, 송금과 수취입니다. 앙부아에를 누르면 송금 화면이 뜹니다. 받는 사람 주소 또는 간단한 아이디를 입력하고 금액을 쓴 뒤 전송을 누르면 테스트넷이지만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상대방 계좌에 즉시 반영됩니다. 카카오페이로 친구한테 돈 보내는 것과 UI가 거의 같습니다. 르서부아르를 누르면 내 QR코드가 뜨고 상대방이 이걸 스캔하면 송금이 됩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메인넷에서 작동한다면 미래에는 파이코인으로 카페나 편의점에서 QR 결제를 하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상장된 파이코인을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상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런 앱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능, 탈중앙화 금융 흔적입니다. 앱 안에는 파이DT, 파이BTC, 파이ETH라는 거래쌍이 표시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처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은 화면이죠. 거래 차트, 24시간 거래량, 수수료 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실제 유동성 풀이나 진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이 거래소 상장 이후 자체 생태계 안에서도 다른 자산과 교환이 가능한 DEX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붙이겠다는 방향성을 UI로 먼저 구현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 AI 금융 어시스턴트입니다. 앱 오른쪽 하단에 AI 챗봇 버튼이 있습니다. 파이코인 관련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형태인데 예산 관리, 소비 분석, 금융 상품 안내 같은 기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은 개념 시연 단계에 가깝지만 AI와 파이 금융이 결합하는 방향성 자체는 주목할 만합니다. 파이코인 앱 하나가 단순 지갑을 넘어 AI 금융 비서 역할까지 하는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가르구라 앱 관련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일부 국내에서도 오해가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 사항 3가지입니다. 첫 번째, GCV 31만 4,159달러 숫자의 진실입니다. 앱 화면에서 내 파이 잔고가 31만 4,159달러처럼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수억 원이죠. 이걸 보고 드디어 파이가 GCV로 인정받았다 고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요. 파이코인은 지금 거래소에서 0.1에서 0.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앱 화면의 31만 4,159달러는 실제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파이 커뮤니티 일부에서 희망하는 숫자를 마케팅 요소로 화면에 넣은 겁니다. 내 통장에 10억 원이라고 적어 놓는다고 통장 잔액이 10억 원이 되지 않듯이 앱 화면 숫자가 파이코인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마존, 월마트 로고의 진실입니다. 앱 화면 어딘가에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같은 글로벌 대기업 로고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보면 와, 이 기업들이랑 제휴했나? 하고 기대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미래에 이런 곳에서도 파이로 결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파이코인으로 아마존에서 쇼핑하거나 월마트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갑 비밀 구절은 절대 입력 금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스트넷 앱을 써보겠다며 아무 링크나 따라가다가 지갑 비밀 구절 24개 단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화면이 나온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파이코인 공식 앱과 공식 파이 브라우저는 절대로 비밀 구절을 외부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화면이 나온다면 99% 피싱 사기입니다. 아무리 실제 앱처럼 보여도 지갑 비밀 구절은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특히 상장 이후 파이코인 관련 피싱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 구절은 아무에게도 어떤 앱에도 절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따로 보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가르구라 디지털 뱅크, 지금은 테스트넷 데모에 불과한 이 앱이 왜 중요할까요?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상장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걸 이미 많은 코인들이 증명했죠. 상장 후 아무도 안 쓰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파이코인이 진짜 가치를 가지려면 결국 실제로 쓰이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투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넘어 파이코인으로 커피를 사고 물건을 팔고 돈을 빌리고 저축을 하는 세상이 와야 가격이 따라옵니다. 가르구라 디지털 뱅크는 그 방향의 첫 번째 구체적인 시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이 최근 발표한 파이RC1 프레임워크를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앱이 없으면 토큰 발행 불가, 유동성 풀 구축 의무화, 투기 억제, 이 방향성과 가르구라 같은 앱이 추구하는 구조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코어팀이 그리는 파이코인의 미래는 이겁니다. 파이 브라우저라는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가르구라 같은 금융 앱, 결제 앱, 마켓플레이스, AI 어시스턴트가 모두 연결되는 파이 기반 종합 금융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채굴도 하고 송금도 하고 쇼핑도 하고 투자도 하는 세상. 가르구라는 그 청사진의 한 조각입니다. 상장 가격에만 눈이 가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런 인프라가 하나씩 쌓이는 흐름을 함께 보시면 파이코인의 장기적 방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가격 차트만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구라처럼 실제 금융 인프라를 파이 위에 쌓으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는 지금 거래소 가격보다 훨씬 더 긴 게임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르구라 디지털 뱅크는 지금 단계에서 테스트넷 데모 앱입니다. GCV도 아니고 당장 아마존에서 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앱은 상장 이후 파이코인이 가야 할 방향 거래소 밖에서 일상 속에서 진짜 돈처럼 쓰이는 구조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보다 이런 인프라의 흐름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파이코인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국내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파이 생태계 심층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